좀 집합이 내용이 좀 많아서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다 나가기에는 좀 양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집합이 여기서 저기까지인데 쪽수로만 봐도 연습문제 전까지를 봐도 쪽수가 50쪽 정도가 돼서 한 번에 이걸 다 나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여기 한번 집합 맨 앞에 보시면 집합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는 나갈게요. 그리고 좀 원방이랑 도형이동 쪽을 제가 마플 시너지를 좀 뽑을 테니까 그거랑 병행해서 좀 다지면서 합시다. 집합은 조금만 나갈 테니까. 그래도 이게 중앙고사가 범위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약하고는 아마 추석 바로 끝나고 바로 중앙고사여서 따로 뭘 또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집합의 뜻과 뜻. 처음인 사람은 잘 보세요. 그렇죠? 집합은 아는 사람은 뭐 좀 쉽겠지만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 설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약하고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니까. 집합은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주관적인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그 밑에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그 집합을 중괄호라는 기호를 통해서 묶어줄 거다. 울타리는 걸 줄 거다. 거기 보기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런 거 시험에 안 내요. 두 학기 모두.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아주 주관적이고 2번도 주관적이고 3번도 주관적이죠. 4번도 주관적이고 5번이 답이겠죠. 2번 집합과 원소의 관계. 집합 A에 대해서 스몰 a는 원소라고 했지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원소면 무조건 이렇게 써요. 그렇죠? 이렇게 써요. 여기가 원소, 여기가 집합.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요. 그 약속이니까 왜 안 해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한다.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물어보는 게 많이 물어보는 게 A가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쓰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안 쓰냐고 저한테 묻지 말고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왜 이게 A예요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요것만 이런 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고 기호 얘는 엘리먼트 그 원소를 뜻하는 엘리먼트를 좀 변화시킨 것이다. 네. 보기 2 자연수 전체 집합을 라지 N 정수 전체 집합을 G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그러면 자연수 전체가 N이니까 1번은 틀렸죠. 0은 자연수 집합이 아니지.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었어야죠. 1번은 이렇게 되어야 맞는 표현이다. 2번은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되어야 맞는 표현이다. 3번 2분의 1은 정수 전체에 속하지 않지. 이렇게 해야 된다. 3번 루트 2 루트 2도 정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썼어야 된다. 5번 루트 5는 실수의 원소니까 5번이 답이다. 어렵지 않죠? 표현만 좀 알아두셔라. 그 밑에 포커스를 보세요. 포커스. 이것도 학교 시험에 좀 약속하게 됐죠. A가 이렇게 되어 있다.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울타리 안에 있는 놈이니까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니까 A가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요. 뭐가 이렇게 돼 있어야 얘가 원소다. 이렇게 기호에 헷갈리지 마시고. 집합의 표현.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 네, 요거 한번 복귀 수업 때 한번 얘기했죠, 그죠?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기호 중괄호 안에 A에 속하는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다 나열하여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는 나타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왜? 무수히 많을 때에는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다 쓰면 되는데 무수히 많을 때에는 점점점을 쓰기도 한다. 그 밑에 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 즉, 약속은 X바 X의 조건꼴로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밑에 보세요. 그 키포인트 집합의 규약, 약속이라는 얘기야. 1번,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거기 별표 치세요. 집합의 규약 거기다 키포인트에다가 별표 쳐요. 얘는 시험 볼 때나 뭘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약속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지 이거를 따로 문제나 이런 거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기말고사나 1학기 중간고사 때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다고, 아니면 가우스 x는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렇게 언급을 해줬다고. 근데 얘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얘는 왜 그럼 얘는 써주고 왜 걔는 안 써줍니까? i는 이렇게 안 써주면 i는 그냥 문자잖아. 2i 플러스 3j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i랑 이 i는 다른 걸 구별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고, 얘도 대괄호라는 기호가 또 중복되는 기호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언급해 주는 건지, 얘는 다른 때랑 또 나오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따로 언급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즉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3, 2, 1과 1, 2, 3이랑 1, 3, 2, 2, 3, 1 이런 것들이랑 다 똑같다. 같은 집합이다. 두 번째, 원소 나열법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지 않는다. 1, 1, 2, 2, 3은 1, 2, 3으로 나타낸다야. 1, 1, 2, 2, 3이라고 쓰면 오류야. 문제 오류야. 문제 오류라고. 그렇지? 학교에서 잘못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얘가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애들은 아무 상관없이 푼 거지. 아, A가 2가 보다. A가 2면 이것도 2고 이것도 2니까 됐네. 근데 다른 애가 중복되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오류 처리됐어요.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2개고 얘는 3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여야 돼. 여기가 2개면 2개여야 돼. 중복돼서 쓰지 않는다. 그렇지? 세 번째,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에는 그 원소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나열법을 쓸 때만 얘기야. 나열법. 그래서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은 1, 2, 3, 점점점 100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을 때에는 얘를 조건제시법 위에 있는 거 x와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 말과 동일한 얘기다. 대기하죠. 조건 만족하는 x. 이거 말장난이 있어. 애들이 또 학교에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 이렇게 쳐. 그럼 얘는 얘가 아니죠. 제곱이잖아. 그 많이 되죠. 만. 1, 4, 9, 10. 얘는 1, 4, 9 이렇게 해서
100의 제곱까지니까 다른 거니까 꼭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도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렇죠?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치? 그리고 그 집합의 규약 바로 위에 벤 다이어그램,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벤이라고 하는 수학자, BENN, 네, 수학자가 만들어낸 어떤 도구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마플 해설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집합 A가 6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6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1, 2, 3, 6 걔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펜스로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꼭 이렇게 둥근 타원 모양일 필요는 없어요. 네모 반듯하게 해도 상관없어. 아니면 정말 동그란 원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 아무튼 이렇게 닫힌 도형이다라고만 표현하면 돼요. 그렇지? 모양은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둥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써놓은 거지. 그래서 걔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표현 방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건지시법을 써도 되고 조건지시법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A라고 하는 놈이 1, 2, 3, 6과 1, 2, 3, 6과 X가 여기 X가 아니어도 돼. 뭐 K라고 해서 상관없어. 아무 문자나 그냥 여기랑 통일만 되면 돼. 6의 약수 양의 약수라고 쓰면 숫자가 우리 확장이 됐습니다. 요거나 다 같은 표현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학기종에서는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것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돼.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은 당연히 유한계.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자연수 집합이래. 자연수 N. 그러면 X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지. 무한집합일 때는. 근데 얘를 나타내면 1, 2, 3, 4, 5, 6 해서 무한이니까 나쁠 수 없으면 점점점으로 열어놓으면 된다. 네, 무한집합.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걸 뭐라고 읽어요? 공집합 또는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는 이해 안 해요? 근데 공집합. 그냥 공집합을 읽으면 돼요. 파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이 말과 이 말은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빵개라서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앞에다가 넘버 그래서 A라고 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4겠죠. 4. 1, 2, 3, 6, 4개 있으니까 4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A가 공집합이면 원소는 빵개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보기 4. 이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금방 풀 거예요. 쉽죠? 1번 A는 3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는 끝이 없죠? 무한집합이고. 2번 두 자리 자연수니까 유한하죠? 홀수니까 11, 13, 15에서 99까지 유한집합. 3번은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공집합. 4번은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집합 기호 안에 뭔가 하나가 있죠? 그 걔를 뭐라고 읽지는 뭐하지만 그 하나가 있죠.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을 집합하지 마시고. 예제를 좀 볼까요? 예제. 예제를 보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것을 1번 앞에 있는 건 그냥 집합이 뭐다를 소개하는 거라서 쉬운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집합을 나타내는 A는 2, 4, 6
B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됐어요. 근데 P는 A 플러스 B, A가 B도 A. 네. 이러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A랑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특별히 서로 다른 A, B라고 하지 않으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걸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해서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같은 걸 끄집어 와도 돼. 그러니까 얘는 2일 때 2 더하기 2, 2 더하기 4, 2 더하기 6, 4 더하기 2, 4 더하기 4, 4 더하기 6, 6 더하기 2, 4 이렇게 다 해봐야 된다. 같은 거 또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4, 6, 8, 6, 8, 10, 8, 10, 10이야. 근데 우리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4, 6, 8, 10, 12만 쓰면 된다. 알겠죠?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2번. 이번에는 Q는 A, B인데 이번엔 각자 다른 곳에서 갖고 와서 A는 A, B는 B에서 갖고 왔어. 그러면 하나씩 그냥 하면 2, 마이너스 1, 0, 1 4, 마이너스 1, 0, 1 6,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4, 0, 4 마이너스 6, 0, 6 중복되는 거 한 번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약속들이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 약속들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와플 개념 2. 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공집합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네, 원소가 없다. 그래서 원소 개수는 0. 니은은 집합기호가 달렸지? 네. 그러니까 왼쪽은 몇 개야?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야. 오른쪽도 원소가 한 개 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네, 둘 다 똑같은 거지. 디귿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은 건 아니지. 봐봐, 얘 원소가 3개고 얘도 원소가 3개지만 두 집합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모든 대응되는 원소가 똑같아야 같은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 네. 리을은 이거 완전 제곱수지? 하나만 쓰기로 했어. 3,3이라고 쓰면 안 돼.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A는 그냥 3이죠. 3 하나만 들어가 있지? 집합기호 3.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개다. 리을이 참이 되겠지? 미음은 9의 약수는 1, 3, 9 25의 약수는 1, 5, 25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3개씩 똑같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죠. 어렵지 않다. 집합은 내용은 되게 긴데 뒷부분이 좀 어렵고 앞부분은 그냥 소개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플 개념 3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조건 X가 S라는 집합의 원소면 6 빼기 X도 S라는 걸 만족한데 그런 놈의 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래. 이게 수능 기출 문제가 그렇거든 옛날에. 그래서 X가 얘 원소면 이면 6 빼기 X도 여기 들어간대. 그러면 만약이야 1이 들어가면 그러면 5도 들어가겠지. 5가 들어가면 1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뭐야? 1과 5는 같이 다녀야 돼. 공동 운명체야. 같이 다녀. 1하고 5는. 그지? 1이 있으면 5도 있는 거고 5가 있으면 1도 있어야 돼.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 4가 들어가면 2도 들어가. 그냥 얘네들이 그냥 또 치고받고 하는 거네. 2, 4가 또 같이 다녀야죠. 3이 들어가니까 그냥 얘는 3 혼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덩어리가 요게 얘네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얘네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얘네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얘네 셋 중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한 덩어리씩 있을 경우. 한 덩어리씩 있는 경우는 1, 5, 2, 4, 3이지. 두 번째, 두 개의 덩어리씩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 수열조합에서 했지만 3C2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게 어떤 경우야? 1, 5, 2, 4 아니면 1, 5, 3 아니면 2, 4, 3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가 세 개의 덩어리가 다 있는 경우 3C3 그것도 이렇게 한 가지 이거는 한 가지 그건 다 있는 거니까 1, 5, 2, 4, 3 만약에 하나씩 다 나열하라 그러면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개수만 물어봤지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각각 덩어리한테 물어볼 거야. 너 일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너 여기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그러면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X라는 놈한테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이 U가 저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공집합이 안 나왔으니까 하나는 빼야죠. 그래서 7가지 라고 우리는 답을 하는 게 더 빠르다. 실제로 해볼게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각자한테 물어볼 거야. 너 일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S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렇게가 훨씬 더 쉽더라. 그렇죠? 얘는 좀 쉬운 버전이고 9번은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에요.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대입하면 되죠? 3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1 빼기 3분의 1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을 하면 2분에서 3분의 2 3분의 2가 들어가니까 1 빼기 3분의 2분의 1은 3 반복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놈은 최소값은 3. 왜 최소라 그랬어? 최소라 그래 줄을 쳐놔. 최소라서 얘랑 얘가 들어간다는 거야. 최소야 최소였지. 더 들어가면 뭐가 더 들어가요? 그건 나도 몰라요. 왜? 3이 들어간다 그랬지 4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얘네 셋이 있다는 거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라는 거야. 최소.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서술형 이런 거 답을 쓸 때도 최소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다 깐단 말이야. 최소라는 말을 써줘야 돼. 더 들어갈 수도 있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좀 약속하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가조건 쓴 다음에 못 들어온 소는 뭐 정수다. 그럼 얘네들 또 빼야지. 이런 것들 제거해줘서 3 하나만 된다. 최소는 이렇게 문제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까지 한번 쉬었다 합시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어서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부분집합은 그 옆에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봤을 때 포함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즉
계란의 노른자 같은 관계가 되면 그게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노른자 같은 관계가 되면. 그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적인 용어로 거기 그 첫 번째 줄을 줄쳐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모든 원소가 다 속할 때야. 즉 X가 A의 원소이면 반드시 X는 B의 원소가 되면 우리는 A가 B의 부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원소는 세 줄이었고 부집합은 그냥 가운데 포크를 빼버렸어요.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부집합이라고 한다 그러고, 부분집합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사선을 하나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하나를 긋는다라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써보자. 또한 거기다가 줄을 쳐봐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라는 말을 써놨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라는 말은,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A가 이렇지가 않다라는 말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게 있어. 이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의 뜻은 뭐라고?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라는 얘기야.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니까 여기 다 아예 흡수가 된 거고, 흡수가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명제 때 걔를 뭐라고 부르냐? 걔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나중에 명제 때는 반례라고 불러요. A 원소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 반대되는 얘. 얘는 지금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 그 명제 때 어차피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 들어가면 부분집합, 안 들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밑에 마플 해설 바로 위에 보시면 참고, 처음인 거랑 마찬가지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다 읽고 넘어간다. 기호는 포함하다. 컨테인의 첫 글자 C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거죠. 컨테인 포함한다. 컨테인만 들어봤잖아요. 네, 이러면서 뭐 영어 단어 하나씩 외우는 거지. 아까 2는 뭐라고? 아까 원소는 뭐라고? 뭐의 약자라고? 엘리먼트. 이런 단어는 알고 있어요? 필수 단어예요? 보일 때? 컨테인도 필수 단어예요?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단어를 많이 또 알게 될 거예요. 네, 부분집합 이런 것들 옆에 그림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네, 뭐 어렵지 않아. 거기 한번 읽고만 넘어갈게. 두 집합 A는 1, 3, 5, B는 1, 2, 3, 4, 5에서 A의 모든 원소는 B 집합 B의 원소이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그렇지? 네. 또 2는 집합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니므로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이것을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나타낸다. 이 부분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거기 굴딱 뭔가 칠해놨지, 그지? 중요하니까 칠해놨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것도 시험에서 얘기 주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역시 따로 얘기해 주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집합은 그렇고 A도 A의 자기 자신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그리고 또한 세집합, 3단 논법 뭐 이런 건데,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그림 보면 A가 B한테 먹히고 B가 C한테 먹히면 A는 C한테 먹히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그냥 뭐 옳은 것은 이래서 물을 때가 있다.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집합. 1번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A가 B에도 속하고 B가 A에도 속하면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한다. A가 A가 B로도 표현되고 B가 A로도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대응되는 원소가 모두 다 같으면 우리는 같다.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뭐 3개 있다 그러면 1, 2, 3이면 여기도 1, 2, 3이 있어야겠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1, 2, 3이 1, 2, 3이냐 같냐고 안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문자로 준다고. 예를 들면 A가 1, 2고 B가 A를 빼기 A 뭐 여기는 3A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얘가 얘일 때, 얘가 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준다. 1인데 1이랑 같냐고 이렇게 너무 초딩식의 문제는 내지 않아요. 그렇죠? 문자로 준다고 하나를. 그리고 뭐 2집 1과 같지 않으면 뭐 사선으로 긋는 건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진부분집합은 뭐야? 어떤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인데 속하는데 자기 자신을 뺀 거야. 공집합을 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그렇지? 그거 그 밑에 줄을 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가 아닌 거야. 네, 그때 우리는 집합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되겠죠? 자기 자신을 뺐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밑에 예시도 보면,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A는 1, 2, B는 1, 2, 3이면 A는 B의 진부분집합이죠. 예시 두 개만 하고 시작합시다. 밑에 뭐 14쪽에 집합과 원소의 관계 했던 거 그냥 다시 뭐 이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읽고 넘어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네, 1번 볼게요. 팀 1번 A가 0, 2, 0, 2 별표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0, 2는 집합교가 없어야지.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의 원소네. 여기 하나 원소 그대로 따왔네. 맞죠? 맞다. 옳지 않은 것을 고렸으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얘도 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0, 2는 부분집합이냐? 요거 말고 얘네들을 봐야지.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별표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니까 틀렸다. 맞는 표현은 이렇게 써야 맞죠. 5번은 이 원소를 그대로 가로를 또 썼잖아. 그러니까 집합이 되어버렸지. 집합은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써야 맞죠. 그래서 참고 거짓인 거. 그래서 얘가 답이다. 문자로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치? 네. 2번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 A는 1, 2 A제곱 3A고 B는 4A 플러스 1 아까 얘기했잖아. 문자로 준다.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뭐야? A가 B랑 같다는 얘기죠. A가 B랑 같다는 얘기니까 뭐부터 풀 거냐? 1, 2 어쩌고 4 뭐니까 얘가 4다로 풀어야죠. 여기에는 4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4지. A제곱 플러스 3A가 4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A가 1, A가 3 이렇게 나뉘죠. A가 1이면 A는 1, 2, 4고 B는 4, 2, 1 1, 2, 4, 4, 1이니까 되죠? 같지? A가 3이면 얘는 1, 2 마이너스 A가 3이 아니라 미안해 마이너스 4다 왜 3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4니까 B는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9 얘는 틀렸지? 그래서 A는 1이다. 뭐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보다 계산이. 여기가 3차 방정식 나오거나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필수 나와야 되는 게 뭐 3가지거나 이럴 거예요. 폈다가 나머지 내용을 할게요.